네, 김동섭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시장에 대해서 또 큰 흐름들, 그림들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1,800을 일단 좀 못 찍고 일목의 어떤 기준선 위에 누르는 상황에서 좀 눌렸네요. 예, 향후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일단 미국 시장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2분기 경기 침체 가능성 이제 시장이 대두되고 있죠. 근데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소비가 줄 수밖에 없고 또 소비가 줄어들면 당연히 생산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결국 수출도 어렵고 수입도 어려운 거. 2분기까지는 침체 가능성이 가능성이라기보다는 거의 확실하다고 보는 게 맞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고 이 부분을 일단 멀리하고 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재료가 있나 아니면은 코로나가 좀 안정되나 이걸 봐야 되겠죠. 아시겠지만 미국도 하루에 800명 넘게 사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마스크도 거의 안 쓰던 미국이 이제 마스크 써야 한다고 권고하는 그런 상황까지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시점이 좀 다가와야 된다. 그 시점까지 오지 않는다면 시장은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일 거고요. 또 시장에 지금 나올 수 있는 카드들은 다 썼어요. 금리나 미국 다 썼죠. 양적 완화 다 썼죠. 재정정책 2조 달러 썼는데 지금 또 2조 달러 더 해야 된다. 뭐 계속 지금 얘기 트럼프 하고 있죠. 너무 많은 카드를 사실은 내려올 때 너무 빨리 썼어요. 다 내려오고 적절하게 안정감을 주면서 썼어야 될 카드를 무슨 그냥 내 돈 쓰듯이 자기 지갑에 돈 빼쓰듯이 그냥 너무 빨리 써서 이게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의 안정감을 줘야 되는데 안정감을 못 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금리나 하는 것도 실제로 코로나가 어느 정점을 찍고 어느 정도 시점에서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정점을 찍지도 않았는데 벌써 일을 다 벌려놓은 상태다 보니까 정점을 찍을 때까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이제 한 2주 정도 안에 어느 정도 안정감을 좀 줘야만이 살아날 거다. 그러니까 2분기 침체해야 되는 건 당연히 받아들이고 일단 그것이 안정되면서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모습이 나오면 시장은 다시 움직일 거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작이 됐죠. 2주는 어려울 수 있고 2주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월 초에는 약세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고 있고요. 월 말 정도에는 좀 강세 가능성을 열어두고 봅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일단 지난달의 월봉은 완성을 했어요. 완성을 했는데 이달이 되면서 다시 후행스팬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 들어와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완타치로 해서 V자 반등,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화요일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도 V자냐 약간 더 누를 거냐에 대한 얘기가 많다라고 했는데 V자로 가기에는 이제 늦어버린 상황이 된 것 같다는 모습이죠. 왜냐하면 4월 달에 여기 양봉을 세웠어야 돼요. 아니면 두 개의 음봉이 나왔어요. 제가 일봉을 보여드릴 건데 그거를 보면은 오늘 밤 정도의 반등이 안 들어오면 굉장히 피곤해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일봉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4월 첫째, 두째 주까지 좀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좀 우려하는 게 과거 패턴이 있어요. 과거 데이터를 보면 급반등을 해가지고 올라왔을 때 떨어지고 있는 21선을 돌파를 해놓고 조정을 주면 21선이 누울 시간을 줘요. 근데 21선을 돌파하지 말고 밀려버리면 5일선이 올라가다 20선 맞고 떨어지는 수가 생겨요. 그러니까 오늘 밤이 미국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밤 적어도 이 음봉을 메워주는 양봉 하나 정도는 나와야 돼. 개파락이니까 일단 메워줘야 됩니다. 그게 메워지지 못하고 만약 음봉 하나 더 떨어졌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다 해서 추세가 완전히 뭐 거꾸로 잡고 완전히 밑으로 간다 그거 아닙니다. 월봉상으로 아까 제가 말았는데요. 월봉상으로는 가는 게 맞아요. 근데 한 번 더 오느냐 안 오느냐의 싸움일 뿐입니다. 근데 일봉에서 21선과의 싸움이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됐고 자, 그 자리가 오늘 밤에는 다시 양봉을 세워주지 않으면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 시장에도
같은 영향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차트하고 미국 차트하고 위치가 똑같아요. 이때까지 약간 달랐거든요. 근데 지금 위치가 똑같아요. 21선에서 좀 전에 보여드렸지만 21선의 저항을 같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유가가 좀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유가가 10불 봤었죠. 봤다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19불 27센트까지 갔다가 올라왔는데요. 이게 결국은 치킨 게임 누가 이기냐. 근데 이건 누가 이긴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지금 그저 화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셰일가스가 미국의 산유국으로서의 어떤 지위를 갖기 위한 전략적 행보가 이 모양을 만들었다. 아마 그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결국 셰일가스가 많이 부도가 날 확률이 높고요. 그게 부도가 나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유가는 오를 거다. 결국은 감산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야 되는데 현재 상태는 감산을 하면 안 됩니다. 감산을 하면 오히려 셰일가스가 그 지분을 차지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사우디아나 러시아는 굉장히 위험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증산을 해서 버틸 수밖에 없으니까 한동안은 원유 가격이 급등은 못 갈 거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더 하락을 하게 되면 시장도 못 간다라고 해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원자재 가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원유이기 때문에 원유가 못 올라가면 시장은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장 하락도 어떻게 보면 원유의 하락의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다. 이게 오래 가면 정말 디플레 공포 가능성이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오래 안 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도 다 가질 수는 없다라는 해석을 할 것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아마도 그동안 산유국 지위를 사우디나 러시아가 어느 정도 기득권을 갖게 되지 않겠냐라는 해석을 좀 해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장대 음봉이 나와서요. 일반적으로 장대 음봉이 나오면 이렇게 3개 정도 나오면요. 여기도 3개 나오고 난 다음에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달부터는 돌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항상 보시면 장대 음봉이 물론 여기서는 뭐 여러 개가 나온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횡보하다 떨어질 때는 한 3개 정도 나오면 네 번째에서는 양봉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본다면은 저는 주가는 결국 유가와 함께 움직일 것이다. 그러나 한동안 너무 급락했다가 반등이 일자로 못 올라가면 V자로 못 올라가면 적절한 조정은 한번 겪을 수 있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해석을 하시면 시정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내장 아까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장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수급입니다. 수급. 제가 화요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중동계 외국인 자금이 나가잖아요. 근데 이게 자금이 나가면서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 기억으로 거의 7천억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30분 남겨놓고 지수를 한 3, 4% 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는 뭐냐면 체력이 굉장히 안 좋은 현재 국내장의 모습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외국인의 기환이 꼭 필요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아니면 외국인들 팔지 않는, 그러니까 파는 것이 좀 줄어드는 모습이 나와야만이 시장의 방향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까 제가 미국과 똑같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21선에 떨어지잖아요. 3일 전에 맞고요.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오면서 또 한 번 맞았어요. 어저께 돌파 시도를 했거든요. 근데 누울 시간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오늘 밤에 미국이, 일단 오늘은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장 영향을 받아서 움직일 거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 미국이 오늘 밤에 돌파하지 못하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면 일단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을 제가 선을 하나 그어놨어요. 1610포인트입니다. 근데 1610포인트가 무너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기준선, 그러니까 수평구간 값이 이제 무너지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 수가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돼요. 특히 5일선이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추가적 하락이 더 깊어지면 5일선은 21선과 마주하다가 그냥 하향으로 똑 떨어집니다. 이건 굉장히 무섭거든요. 5일선에 돌파하다가 21선에서 돌파하지 못하고 밀려버리게 되면 폭풍적 하락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다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등하기 전에 마지막 고비가 이제 온 거다. 그 고비가 잘 넘어가면 오늘 정도 미국이 장대양보고 세워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던가, 아니면 할 수 없이 한 번 더 밀어가지고, 아니 밀면서 옆으로 행보하면서 21선이 누울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냐, 이 싸움일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쌍바닥까지 갈 수 있는 마음은 열어둘 필요성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물량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지 물량을 포기하고 완전히 시장을 떠나는 차례는 아닐 거라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장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 코로나로 인한 물론 코로나가 더 확산돼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항상 보시면 어떤 일이 터졌을 때 공포를 갖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불감증이 오잖아요. 그 불감증이 올 수 있는 시간이 우리나라는 와가고 있고요. 미국은 아직 안 온 상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키높이를 맞추는 과정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정확할 거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외국인의 매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오늘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원달러가 좀 걱정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별도로 같이 보여드리는데 원달러가요. 무너지다가 올라왔어요. 이거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이것 때문에 제가 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주가가 혹시 쌍바닥도 감안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원달러가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요. 캔들을 뚫고 내려왔어요.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 60에서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다시 우상향의 방향을 잡거든요. 근데 내려가자마자 이틀 만에 그냥 튀어 올라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달러가 이제 시장을 다시 한번 흔드는 자리가 온 거다.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안 빠지는 게 굉장히 굉장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수가 안 빠질 수가 없는 자리에도 원달러가 올라오는 거로 보면은 지수는 빠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것을 시장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 미국장의 방향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일 수 있다. 어저께도 마지막에 원달러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순식간에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 원달러의 상승으로 봤을 때 조금 위국면에 다시 한번 도래할 수 있다는 해석은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뭘 좀 확인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 건 맞습니다. 코스피는 0.3%가량, 코스닥은 역시 0.3%가량 지금 약세로 진행되는데요. 어제 오후장에 또 큰 변동에 대한 얘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을 좀 조심스럽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시장 공감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